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사이먼 경영대학원 교수로 공적 말하기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로 10여 년간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신 분입니다. 이제 강의실을 넘어서 유튜브로, SNS로 또 저서를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널 이름이 네, 이 교수의 인터랙션. 네. 사실은 조금 뒤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네. 앞당겨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인터랙션이면 상호작용. 네. 모든 SNS에 인터랙션이라는 맞아요.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 좀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대중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다가 문득 제가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알죠?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도토리 시절. 맞아요. 네. 싸이월드 시절에 네. 제가 제 홈페이지라고 하나요? 그 이름이 슬래시 한 다음에 인터랙션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다시 다가온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했던 싸이월드가 인터랙션이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그 인터랙션을 제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가 제가 약간 감수성이 조금 예민했던 그런 그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네. 어떤 책에선가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란 줄다리기와 같아서 한쪽 끝이 손을 놓아버리면 다음 쪽 끝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잡아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게 인간관계다라는 그 문구를 봤던 것 같아요. 제목도 모르고 작가도 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깊게 받아서 그러니까 줄다리기, 상호작용, 인터랙션 이렇게 제가 이 네이밍이 된 거예요. 그 초중 학생 시절에. 네.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게 싸이월드의 데모명이 됐고 그걸 또 그냥 그 당시 했다가 갖고 있다가 지금 다시 뭔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걸 했을 때 인터랙션이라는 게 그때 또 문득 떠올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10년 이상, 15년 가르치면서 결국은 말이라는 게 한쪽에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걸 잘 받아주고 그걸 잘 받아줌으로써 비로소 이런 내 커뮤니케이션 말하기의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렇게 정말 핑퐁 줄다리기와 같은 게 스피치고 말하기구나 라는 걸 이제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면서 맞네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줄다리기 그다음에 싸이월드 시절에 생각했던 인터랙션 그다음 이게 모든 게 지금까지 사실은 온 거였네 이게 내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였네 약간 요렇게 되면서 사실 사람들이 이 채널의 그런 명확성을 위해서는 사실 저는 스피치를 말하는 채널인데 네. 이영선의 말하기도 아니고 이영선의 스피치도 아니고 이 교수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호하다, 네. 팔로우 않는다, 구독자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고 싶었어요. 와. 그래서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네. 그렇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은 굉장히 촘촘하게 붙였고요. 네. 뒤쪽은 안 붙이려고 애썼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저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네. 애써서 안 붙이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정말 너무 많이 접으셨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네. 이 책 속에 교수님의 애정, 사랑 이게 정말 많이 듬뿍 담겨 있다. 교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책 쓰는 분들, 저자분들 다 그렇겠지만 말하기 기술, 뭐 스피치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마치 20대의 그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정말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다 담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네. 첫 발행일이 12월 12일. 12일. 이 책도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인 것처럼 네. 교수님의 삶도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킨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너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이게 카테고리는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기계발서로만 읽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제가 말하기를 어려워했던 사람이고 내향형으로서 사회에서 혼자 고민이 많고 말을 내 생각을 펼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감이 좀 없는 상태에서 제가 20대, 30대를 지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제가 말하기를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정말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 넘게 15년 동안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런 허들, 내가 스스로에게 한계 지었던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거기서 한계 짓고 스스로 퇴장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가두고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과거의 저 같은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를 한계 짓고 나는 못해, 나는 이미 틀렸어,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해 이렇게 비교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푸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이 지난 이 책이 나오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많은 독자들의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부분이 나도 내향형인데 저도 교수님처럼 내향형이라서 학창시절에 늘 수줍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들었고 직장에 가서도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당당하게 관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봤어야만 했던 그런 내가 변화하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용기 내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메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도 내향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부분과 달리 파란색을 체크한 부분은 색깔이 구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빨간색은 정말 이 부분은 좀 발췌해서 읽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네. 노란색은 교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황색은 주로 말하기에 관련된 스킬, 팁들, 그리고 녹색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부분에 있네요. 귀한 질문이라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파란색은 저의 콤플렉스입니다. 고민. 오케이. 해결해드리고 싶네요. 자, 올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또 하셨잖아요. 직접 이제 독자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어떤 그 분의 이야기나 제가 한국에 와서 여름에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성향이 그렇게 내향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여주신 분이 정말 다 저 같으세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수줍게 오셔서 뭐 이렇게 사인도 되게 수줍게 받으시고 멈찜 네, 이렇게 조심조심 오셔서 카드를 이렇게 건네주시고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어머나. 근데 잘 킵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그 카드에 정말 빽빽하게 한자 한자를 잘 담아주셨는데 내용인즉슨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지금 중간 관리자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내가 계속
내 성향을 감추려고 계속 나를 가두고 아니면 안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하고 네네네. 들키지 않으려고 네. 부족하다라는 걸 늘 그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조금 더 자유하게 되었다. 와. 내 생각을 지금 그대로 네. 아는 선에서만 네. 전해도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나를 믿고 이거를 들어줄 상대를 믿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을 바라보고 팀원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팀원들도 더 자기를 따르게 되고 자기도 윗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너무 편안해지고 나다울 수 있게 되었다. 나다울 수 있게 해방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안에서. 우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해진 틀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자유함,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빼곡히 묻어나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성함도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제가 계속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또 계속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향인답네요.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데 글로는 빼곡하게. 네.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되게 인상 깊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추천사 말씀해 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금희 아나운서님은 스피치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충실하게 따라가라. 말의 길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렇게 길을 이제 안내해 주는 걸로 은유를 하셨고, 정재승 교수님도 생각을 세상과 소통하는 지름길을 독자 모두에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김익환 교수님은 독자가 그 어렵고 높은 산을 넘어서 사랑을 담아 말하는 전문 스피커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도 어떤 방황하고 험난한 길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한 개만 더, 이제 코스모지나 성진아 님도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 수업 이 책이 어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다 은유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뭘까?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혹시 그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가 교수님의 어떤 마음을 담긴 뜻과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안 들 뿐이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한국에서 유학 가기 직전까지 정말 모범생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썼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기준선에 맞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뭔가 내가 내 뜻을, 내 생각을 온전하게 드러내보지 못한 경험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유학을 나가기 전까지.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내 마음처럼 못하는 것이 삶이니까. 그게 우리 사회니까, 우리 문화니까. 한국적인 문화, 뭐 아시안적인, 뭐 유교적인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유학을 31살에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31살에 유학을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을 봤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을 너무 편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잘이 막 수려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가 잘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미국인들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 검열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만 해도 되나? 안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국에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교수들이나 뭐 많은 제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를 제가 관찰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31살에 처음 알았어요. 와. 너무 신기했고, 네. 저한테는 거의 뭐, 제 생각을 뒤흔들 정도의 이때까지 제 삶의 태도를, 반가운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럼 나도 여기서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싶다. 근데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다른 거지?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 라고 호기심을 가졌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진학하게 되어서 그러려면은 조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부잣집으로 유학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학비를 벌어야 되고 생활비를 내니까.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교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조교를 모집하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교를 모집하는 과목을 봤더니 그게 퍼블릭 스피킹, 공적 말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미국은 정말 한 70% 되는 대학교들이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과목을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양 필수 과목인 네네네.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업이 많이 열렸고 자주 열렸고 그만큼 조교들이 많이 필요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들었죠. 네. 많이 뽑으니까 저 혹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조교가 되었고 조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수업을 들었어야 돼서 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내용들이 말의 구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말의 스피킹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비주얼은 이게 중요하다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다 달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이때까지 알기로는 말을 하려면 일단은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밝아야 되고 발성을 잘해야 되고 발음을 잘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막 제스처는 뭐 어떻게 화려해야 되고 정식으로 탁탁탁 이래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말하기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수업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거의 한 14주 되는 짧은 시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수업이 한국에서도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수업을 배우면서 이거를 이렇게만 알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이제 제 박사과정 5년 동안 하고 그게 이제 업이 돼서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 비포 애프터를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되고 저도 이걸 가르치니까 저에게도 체화가 되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가 우리 한국에 계신 아직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신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단순히 어떤 말의 기술이라기보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다움을 찾아가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와. 그래서 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내용상으로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한지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말하기는 나의 진심을 아니면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고 아니면 설득시키고 그거를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연결되는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인터랙션이네요, 것까지가 진짜. 네, 이 말하기의 딱 그 핵심이라고 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추천사를 네. 여러 번 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특히 김익한 아, 교수님 네. 굉장히 애정이 묻어 있어요. 아, 네. 교수님에 제가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얘로 요청을 드리고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써주신 아, 진짜요? 네,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저도 예전에 김익한 교수님 채널에서 교수님을 뵌 아, 네. 기억이 나고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영선 교수가 쓰면 다르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책이다. 아까 저도 좀 그렇게 표현했지만 김익한 교수님과 케미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연이 있고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익환 교수님은 제 사실은 롤모델이시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PD님은 어떻게 유튜브를 개설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내향형이기 때문에 네. 얼굴을 드러내는 걸 가장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고 싶긴 하지만 네. 얼굴 드러내는 건 너무 쑥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하기를 말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보통 말하기 하면 이제 아나운서 분들을 떠올리시니까 맞습니다. 너는 예쁘지도 않고 말을 똑바로 하지도 이렇게 발음이 좋지도 않은데 무슨 예쁘십니다.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알려주냐라는 네. 말을 들을까봐 겁이 그럴까 봐. 나서 네. 두려워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지식만 알려주고 나는 안 드러나질 수가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서치를 했죠. 레퍼런스를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교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인데 좀 편안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까? 그런 채널은 없을까?를 찾으려고 제가 정말 너무 단순하죠. 그 유튜브 검색창에 교수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뿅 하고 3년 전에 김 교수의 세 가지가 나온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처음 뵀어요. 그 채널 존재도 알고 김 네, 교수님도. 네. 딱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통 맞습니다. 교수가 운영한 채널들은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네. 하고 있었고 재미가 네. 실제로 없는 채널들이 많은데 네. 교수님 채널은 너무 편안하게 맞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대정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나도 이거를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채널명 자체도 저도 이 교수의 제 거 뭔가 한마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인터랙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도 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다가 2023년 초에 김 교수님이 거인의 노트라는 책이 나오면서 네.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제가 밀리의 서재인가로 다운을 받아서 저 미국에 있으니까 책을 바로 살 수가 없어서 맞아요. 밀리의 서재로 다운을 받아서 거인의 노트 책을 서문을 딱 펼쳤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유가족분들께 기록에 대한 그때 한참 기록이 이슈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기록 관리, 기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유가족들을 기록 저장소를 통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자금이나 이런 거가 필요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렇게 대중교육에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분은 내 롤모델이 맞으시구나 라는 생각 그때 또 제가 직감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한창 제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 때였는데 막 릴스를 가져와서 제가 교수님 책을 거인의 노트를 본 제 소감 같은 거를 제가 써서 편집을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리면서 그 태그를 걸면 그 본인한테 DM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DM을 그때 처음으로 보내면서 저는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 너무 잘 봤고 교수님 덕분에 저도 이영선의 인터랙션이라는 채널을 열게 됐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냥 정말 인사를 드린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랬더니 교수님이 며칠 후에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이제 연락하고 지내자라는 오, 말씀을 해주셨고, 오, 네. 그렇게 이제 연락하고 지내다가 제가 중간중간 이제 교수로서 약간 세상에 나온 인플루언서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세상에 어쨌든 발을 내디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본캐와 부캐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시기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분이 사실은 김 교수님이었고 이미 미리 다 이미 모든 것을 네. 다 하신 분이시니까 네. 그런 조언을 받다가 교수님도 저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시고 제가 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되시면서 이렇게 좀 추천사도 저를 아시고 맞아요. 책만 보신 게 아니라 저를 아시고 쓰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 그거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대중교육 사업까지 같이 하는 약간 지금 요 시기 한 2년 되는 시기 동안 되게 감사한 파트너라고 하기엔 제가 조금 좀 그렇고 감사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영상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케미도 좋고요. 아이캔 유니버스. 네, 맞죠? 맞습니다. 아, 거기에도 강의도 하고 네.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네. 아. 그게 이름이 비즈니스 스피치 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길게 찍어 놓고 한 45강, 46강 되는 영상을 찍고 그거를 이제 수강생분들이 보시고 사실 스피치라는 게 그냥 다른 컨텐츠처럼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스피치라는 게 내 입으로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내 콘텐츠로 내 상황에 맞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규모 그룹으로 와. 잘게 쪼개셔서 그거를 맡아주시는 반장님들도 계시고 그거를 이미 김익환 교수님은 다른 수업에서도 그거를 시스템을 진행하고 계셔서 네. 그 시스템에 제가 사실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기수별로 1기 지금 3기까지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변화하는 게 확확 보이고 이게 4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수업은 46강이고 45강 46강이고 그걸 보면서 매주 자기들끼리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걸 4개월 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 보이는 네. 그리고 모여주는 사람들도 어쨌든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이에서의 또 유대감, 연결감, 또 지지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 정말 감사한 커뮤니티고 그분들 졸업식 할 때 제가 꼭 와서 보고 한국에 오면 또 만나고 그렇게 정말 감사한 커뮤니티입니다. 교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으니까 방학 때 아니면은 미국에 계시니까 주로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잖아요. 진짜 만났을 때 스타 보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호석 치고. 직접 그러면 저도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손을 잡아드릴 수 있고 허구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죠. 네. 공적 말하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대화는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 말하기,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은 일단은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언스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언스라고 하면 그냥 일상 1대1 대화에서의 상대방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좀 다수의 사람이 앞에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치를 할 때 목적이 또 있어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치챗, 그냥 대화가 아니라 잘 지냈어? 오늘 날씨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설득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청중이 있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퍼블릭 스피치, 공적 말하기 아니면 프로페셔널 말하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이 공적 말하기에 대한 수업을 미국 대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네. 꼭 들어야 된다. 네. 와. 그리고 저는 지금 경영대에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영대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뭐 분석을 하건, 뭐 마케팅을 공부하건, 재무를 공부하건, 어쨌든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고 아니면 타부서 맞습니다. 동료들이고, 그럼 그러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네. 그냥 분석을 해서 이 솔루션이 가장 좋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분석한 그 결과를 네. 다른 상대에게, 다른 어디언스들에게 잘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이해를 맞아요. 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경영대에서 이런 퍼블릭 스피킹이나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수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계속 왜 웃음이 나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뭐라고 코딩하시는 아,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네, 무슨 말인지 맞아요. 한마디도 맞아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가 답답해하니까 누가 네. 대신 설명해 주는데 아, 집 짓는 걸로 비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 단어가 어려우면 사실 자기 내부, 자기 분야의 사람이 아니면 이 대중에게는, 일반인에게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정말 생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네. 한번 딱 어그러지면 네. 설득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이해가 충분치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돈을 투자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그게 컨선이 본인에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을 하시는 분이 네. 아신다면 네. 그런 전문 용어 대신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네. 대체하거나 네. 아니면 전문 용어를 써야만 한다면 그런 비유나 예시 같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통 자기가 자기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몰라요. 네. 그리고 자기 그 내부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지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만 줘도 오. 큰 그게 실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네, 제 학생들, 졸업생들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어려운 말을 쓰고 네. 전문 용어를 쓰고 네. 그게 처음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해 보이니까. 음. 많은 스피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화려하게 구사할 수 있어 있느냐. 보이니까. 근데 저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니다. 쉽게, 계속 쉽게. 어떻게 하면 복잡한 개념도 쉽게 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글과 달라서, 책과 달라서, 네. 책은요, 우리 영어 지문 생각하면 네. 이렇게 쭉 읽다가 모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찾아보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잖아요. 네. 네. 근데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수업에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상황에 닥치지 않고서는 조금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연습하고 졸업만 해도 네. 실무에서 많이 수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그런 게 그렇죠.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급이 낮을 때는 그냥 주어진 업무 분석해, 그럼 분석하고, 뭐 보고서 써, 그러면 쓰는 건데, 이제 정말 연차가 올라가고 책임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분들이 하는 고민은,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취합해서 더 거시적으로 미래를 제안할 수 있고 더 설득력이 높은 말을 해야 되는지가 공통적인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또 직급이 높기 때문에 이 고민이 말을 못 하세요. 내가 이거를 말하는 거가 어렵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또 네,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공적 말하기 또 스피치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완전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계기가 교수님의 아픔이 좀 있으려했습니다. 아, 네. 대학교 졸업한 후에 첫 직장이 아, 네. 번아웃을 겪을 만큼 네. 많은 이제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시는 직급의 상사가 있었다면 맞아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거든요. 네, 혹시 네네네. 그때를 생각해서 20살 영선에게 도움을 주는 상사라면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석사 졸업하고 들어가서 이제 27에 시작을 하고 퇴사를 아마 30살쯤에 하고 31살에 유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요 시기였는데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이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그러니까 힘든 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힘든 걸 얘기하는 순간 너는 약간 나고자. 약간 요런 분위기의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않고 그냥 다들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경쟁이 엄청 네, 경쟁이 심해서 이 태스크를 해내면 약간 칭찬해주고 못하면 약간 쯧쯧쯧 약간 요런 느낌의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제가 마케팅 컨설턴트였었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이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발표인지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상사가 하는 거 따라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따라하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서툴죠. 근데 서툰데 또 서툴자고 또 혼나고. 네, 그래서 계속 주눅은 주눅대로 들고 잘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대안은 또 안 알려주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피드백도 사실은 좋은 피드백이 아닌 거였죠. 근데 그 당시는 몰랐죠. 그래서 늘 그렇게 혼자서 내면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나는 직장 생활을 못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 제 삶도 너무 그 야근 업무가 심했기 때문에 늘 거의 그 3년 동안 집에 2-3시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업무 택시 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이제 접고 유학을 선택해서 나갔지만 나가서 제대로 배워보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됐었던 상황인데 몰라서 아니면 그 문화가 성숙하지 못해서 상사 본인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도 들고 연륜도 경력도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근데 그런 모습을 제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 학생들이 이제 이 석사를 끝나고 나가면 딱 제 모습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할 건데 그걸 이제 저는 알기 때문에 다 그 과정을 지났고 저도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고 하니까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런 환경이 펼쳐질 거고 아니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수업 내용과 곁들이면서 하니까 학생들도 되게 눈이 초롱초롱 경험자가 하는 직접 겪어야 될 일이니까.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나중에 다시 저랑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났을 때 진짜 그렇더라. 이 수업에서 배웠던 게 진짜 적용이 되고 상사가 이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까지 해주면 내가 그래도 그 당시 힘들었지만 번아웃을 겪어서 그 당시인데 번아웃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표정이 되게 많거든요. 잘 웃고 되게 이게 제 본래 모습인데 그 당시에 저는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왜냐면 늘 아침 8시 반에 가서 새벽 2-3시까지 일하고 힘들게 와서 정말 쪽잠 자고 일어나서 그게 그냥 주말까지 반복이었거든요. 주말도 잘 쉬지도 못하고 뭐 야근, 뭐 수당 이런 말도 꺼낼 수 없었던 때였어요. 진짜 근데 모두가 그렇게 지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꺼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되게 옛날 같은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박사를 마치고 로체스터 대학교의 경영대에 커뮤니케이션 교수를 뽑는 자리에 지원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교수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직전 그 비즈니스 영역의 지식을 아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퍼블릭 스피킹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네.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세 가지가 다 제가 부합이 됐던 거예요. 그때의 경험 덕분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도 지금 내가 이게 이렇게 오려고 이런 일을 겪었구나. 내가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해주려고 네. 이런 일들을 겪고 이겨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와, 감사하게 야. 되더라고요. 와,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을 되돌아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듯이 힘든데 맞아요. 지나와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이유가 맞아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데 조금 더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네. 영선에게 네. 요거는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드디어 녹색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녹색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도전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드린 월급 다시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학비랑 생활비 1년만 만들어 주세요.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네.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부모님을 설득을 했고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셔요. 네. 그때 영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영선을 만난다면 네. 영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또 요건 또 드는 질문인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네.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네. 녹색입니다. 그렇구나. 그 부분을 가장, 그렇게 감명 깊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모범생으로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른 소리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런가 보다. 속으로 있어도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아웃을 겪고 뭔가 삶이 막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책에도 잠깐 썼지만 아직도 제가 원래 기억력이 좋진 않은 편인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업무 택시를 늘 타면서 퇴근을 했거든요. 그럼 회사가 남대문 쪽이었는데 저는 집이 수원이에요. 수원이었어요. 그럼 남대문에서 수원을 새벽 2시, 3시에 총알 택시이기 때문에 한 15분이면 주파를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렸겠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만약에 우리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기사 아저씨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시거나 뭔가 정말 삐끗해도 난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그 가로등이라고 하죠. 고속도로에 있는 불빛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차가 정말 어떻게 돼도 좀 억울하진 않겠네. 왜냐면 그만큼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 안 해도 되니까. 내일 안 해도 되니까. 약간 그게 딱 그 한계치에 도달했던 건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었고 그 힘듦을 겪으면서 어쨌든 퇴사라는 선택을 했고 그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이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을 때 나도 내 삶을 한번 찾아볼래라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과 지금 같이 사시는 같이 사는 현 남편이 그 당시 자기가 본인이 석사를 마치면서 자기는 박사를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할 거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한참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거를 컨설턴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늘 소모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끝이 없고 계속 도니까 프로젝트가. 근데 뭔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뭐 해볼래? 라고 말하는 동갑인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럼 나도 이렇게 제가 된 거죠. 아, 나도. 네. 근데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회사 생활 그래도 2, 3년씩 하면서 이렇게 가정에도 조금씩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그거를 작은 돈이지만 그만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벌던 맞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벌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때 저희가 30살, 퇴사할 때가 30살이었고 준비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왠지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네. 제가 딱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래 라고 스스로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는데 뭘 새롭게 하려고 하니 그냥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던가 공무원이 되던가 이런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를 그렇게 대단한 게 되려고 유학까지 나가니 갔다 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 어머나.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이 마음속 정말 깊은 곳에서 아니야 저 사람 말 믿지 말자 영선아. 네가 네. 생각하는 너는 할 수 있잖아. 약간 요런 이 내면에서의 뭔가 이게 올라와서 왠지 그걸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퇴사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창 이제 GRE, 토플 이런 거로 봐야 돼서 이제 친정집에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단어 공부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자는 줄 알고 문을 이렇게 여셨다가 제가 단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이 30 넘어서 머리 그 당시도 제가 흰머리가 조금씩 나고 있었어요. 흰머리 제가 너무 생생해서 흰머리도 나는데 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나갈 준비를 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가 엄마 괜히 하나 하지 말까? 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제 그 워딩이 너무 딱 기억이 나는 게 엄마 나 그러려고 이때까지 교육시킨 거야? 와. 아니잖아. 그때까지 힘들게 나 교육시킨 거 나 여기서 그냥 만족하라고 한 거야? 아니잖아. 그럼 나 해볼래. 그러니까 지지해줘.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 그게 당돌한 발언이거든요. 와. 근데 엄마가 딱 거기까지 듣고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봐.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교수 임명됐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엄마가 사실은 제가 교수 이제 유학을 보냈지만 교수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냥 하고 들어와서 하겠지. 설마 좀 엄마는 그냥 남들 말을 다 믿으셨던 거예요. 진짜 힘들다는데 공부하고 와서도 힘들다는데 걱정을 하신 거죠. 얘가 잘 나간 건 맞을까?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는데 제가 막상 이제 정말 이뤄서 교수가 딱 돼서 됐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엄마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었다고 주변한테. 근데 너에게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해주지 않아서 고맙다고 또 했고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게 36, 37 그때니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또 유학은 늦게 나갔지만 교수는 빨리 된 거니까 그러네요.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네. 안 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사실 진짜 많거든요. 제가 북토크를 하거나 커피챗을 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도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본인이 했던 고민을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냐? 얼마만큼 확실했냐? 교수가 될 줄 알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당연히 몰랐죠. 교수가 될 줄 제가 스피치 교수가 될지도 몰랐는데 그러죠. 사실은. 네. 그래서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설레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말을 했거든요. 네.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할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까지는 스스로에게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이, 근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나이에 되게 민감하세요. 네, 나는 맞습니다. 이미 30대인데, 나는 이미 40대인데, 나는 이미 회사에서 대리고 부장인데, 새로 하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뭇머뭇 하시는데, 안 할 이유는 너무 많죠. 하기 싫다면. 네. 하지 못할 이유는 찾으려면 진짜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말 이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다면, 아니야, 해봐. 지금 아니면 못할지도 몰라. 너 할 수 있잖아. 라는 말,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더 들어봐주고, 내 내면의 소리를.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 번쯤은 해볼 법하다는 거죠. 인생에서. 인생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억누르고 삼키고 묵히면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꺼내서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아닌가벼? 이러면서 돌아오면 되니까. 아닌가벼?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네. 돌아가도 충분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용기와 지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제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요구를 했고 용기를 내었던 저 스스로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엄마 아빠에게도 그거를 분명히 부모님 다 그런 걱정 어린 말들 다 저에 대한 사랑이기에 서운했었지만 그게 그것도 감사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높아심이라고 하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건데 그래도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정말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결과에 상관없이. 그거에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사랑이었군요. 네. 설득은 결국 사랑으로 하는 거군요. 네. 설득을 당해주신 것도 있겠군요. 그럼요. 와. 네. 지나고 보니 네. 부모님도 사랑이셨더라고요. 와. 네. 제가 갱년기다 보니. 제 말이 감동적이어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 정말요? 감동적이어서 정말요? 우는데 이제 핑계는 갱년기다. 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네. uncertainty reduction theory가 있거든요. 불확실성, uncertainty, 네. reduction, 감소, 이론. 무슨 뜻이냐면 네. 사람이 정보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우리 서로를 아무것도 모르면 uncertain한 거잖아요. 맞아요. 서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긴장감도 높고 텐션도 높고 당연히 자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할수록 uncertainty는 낮춰지죠. 그러면 이제 신뢰나 뭐 이런 거는 다 높아지고 그게 관계에서도 더 좋아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때. 맞네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uncertainty를 녹화를 하기 이전부터 충분히 필요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바로 찍자고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혹시 네. 공적 말하기 안에도 네. 그런 우리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는다. 스몰 토크. 네. 이런 게 실제 공적 말하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스몰 토크 부분인데 스몰 토크. 그거는 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사실은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화 관계에서도 대화가 필요하면 그것도 스몰 토크긴 한데 이런 업무적인 상황에서 네트워킹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레벨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고 연습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그쪽 영역에서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몰 토크도. 잘 듣는 잘 듣는 법, 질문 잘하는 법, 질문에 대답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제 수업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하다 보면. 그쵸. 네. 그래서 이 맥락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이겠죠. 내가 나기 때문에 다 자기 스키마 안에서 모든 거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만큼 자기 시야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지, 나만 보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나를 보는지, 메타인지 또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하는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왔을까도 맞아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 직장 상사 아니면 부하직원 부모, 아니면 내 남편, 내 부인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말하기를 이런 프로페셔널 말하기도 가르치지만 인간관계 말하기도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듣는데 답은 너무 심플해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너무 놀라셔갖고 제가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정말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 사람 나는 나인데 왜 이렇게 달라? 맞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난데 두려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는 걸 수도. 근데 그 배경은 제가 모르죠. 배경은 내가 아니기에 배경은 그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과 어떤 그 사람의 환경과 이 모든 걸로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거를 딱 떼놓고 서사를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 사람 딱 저 단면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서사를 이해를 하려고만 한다면 아니 호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의도나 감정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100만 불짜리 수업 들을 기분이에요. 와, 오늘 이걸로 끝!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정말요? 가르침이셨어요. 아이고. 어머나, 와. 교수님의 이제 인스타에 보면 여러 가지 릴스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사실 좀 정보 꿀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인스타그램까지 제가 정보 꿀팁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래서 저도 깨달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제 또 과거 모습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테니까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침에 이제 동네에서 산책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교수님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아주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1월 달에. 어떤 책인지 좀. 제목은 우리 아이 말하기 수업이고요. 우리 아이 말하기 수업. 제가 말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여지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마스크를 쓴 채 아니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인간관계를 학교에서도 그렇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가 된 게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 아이를, 아니면 내 자녀를 어떻게 집에서부터 지도를 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아니면 사회에서도 일상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내 감정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조금 서술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흔히 네. 이제 책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긴 네. 한데 저희들의 선입견은 뭐냐면 미국 학생 또는 외국 학생들은 자기 표현을 원래 잘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다르냐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어떻게 달라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저는 종종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학생들이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더 도전을 하려는 성향이 조금 더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네.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 네. 이미 가정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근데 어머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네. 실수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네. 완벽해야만 서바이브 할 수 있다. 아니면 다음 단계로 빨리 선행이라고 또 요즘 맞아요. 할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있냐 없냐라는 그런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것도 있어요. 동일한 거는 이제 미디어가 조금 네. 더 뭐 SNS 시대가 있다 이런 거는 다 한국도 미국도 다 동일한 거고요. 네. 약간 좀 더 파편적이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금 더 소원하다, 고립감이 있다, 소외감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동일한 건데 그거 밖에도 가정에서의 어떤 문화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과 미국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죠. 그죠.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네. 아.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피디님? 네. 피디님 평소에 일상에서 피디님이 스스로 가장 자주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저한테요? 네. 좀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요? 오늘 이걸 꼭 끝내야 돼.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게으르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 좀 줄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시는데. 늘 하는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걱정되는 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롤 모델이 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머나 이게 근데 이게 네. 다시 지금 하신 말씀들을 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부터 피디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마 피디님이 어렸을 적에 아니면 학창 시절에 피디님의 부모님께서 자만하지 마. 이제 다시 정진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일찍 일어나.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내고 자야지.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혹시? 사실은 반은 맞고요. 아, 반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반면에 가정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넌지시 중간중간마다 하셨고 저에게는 그러면 아버지가 해줄 말을 어디서 찾았냐면 주로 책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 책들이 대부분 정리나 그런 책들이었어요. 부지런해라. 맞아요. 세상은 할 일이 많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이게 암암리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지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나에게 이제는 내가 나에게 어디서 듣지 않아도 성인은 사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남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 맞아요. 맞아요. 더 혹독하고 더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방금 내 PD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자녀분들이 보고 있다고. 맞아요. 말씀을 안 하셔도 안 해도. 이미 관찰로서 아 이렇게 사는 어른의 삶은 이런가 보다. 남자의 삶은 이런가 보다. 아빠는 늘 늦게 들어오고. 아빠의 삶은 이런가 보다가 지금 암암리에 다 학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무슨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지 어떤 태도로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지 또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팅!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네, 완벽하지 않은데 이거를 저는 그래도 조금 알고 깨달아가고 과거의 모습과 이제 미래의 모습의 이제 변화 과정에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 모습을 저는 이제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저는 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닮았다고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딸을 보면은 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저의 어렸을 때 모습. 맞습니다. 근데 네. 어렸을 때 모습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스스로를 이렇게 커트 검열하고 누르고 살았다면 제 딸은 그래도 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자유하는 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 부모로서 안 돼, 하지 마.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 결정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라면 괜찮아, 해봐. 지지를 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와. 일어나면 되지. 어떻게 아파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일어났네. 다시 하네. 멋있다. 끝나고 기다려주고 박수치. 그거를 제가 바랬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다. 그럼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지지받고 싶었던 거, 인정받고 싶었던 거를 나다움을 아이가 그냥 온전하게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앞에서 이제 심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셨는데 그 질문입니다. 네.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말의 스킬보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심성이 좀 더 우려되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정말 한 명 한 명씩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피드백 네. 이제 저는 발표를 가르치기 때문에 피드백은 필수거든요. 그 피드백을 객관적이고 건설적으로 저는 컨스트럭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냥 사탕발림처럼 잘한다 하면 당연히 발전이 안 되잖아요. 기분만 그렇죠. 좋지.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거는 잘했고 이 부분은 너무 좋고 잘했고 이제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저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본인 그 스스로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도 스스로에게 해야 되고 친구들끼리 피어 피드백도 해줘야 되거든요. 동료들끼리.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나도 나를 제대로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고 좋다 아니면 더 잘해라 하는 부분이 뭐고 전문가 입장에서 또 보는 부분이 또 다양하게 있으면 그거를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해야 돼가 강하다면 이런 피드백들이 안 들려요. 그 거부감으로 다가와요.
내가 네. 나를 못했다고 지적하네? 라는 네.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튕겨져 나가죠. 맞아요. 네.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네.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못했다 그러지? 서운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서운해하는 거. 눈빛이 표정에서.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얘는 지금 이거를 잘 소화를 못하고 있구나. 그럼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어렵니? 그러면 이제 뭐 상담, 이제 오피스 아워에 불러서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면에는 다 이제 또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압박감.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내가 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선생님이 교수가 너 진짜 못한다 이래갖고 되겠니? 이렇게 해서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어서 스스로 계속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벽을 쌓는 거죠. 벽을 쌓고 자기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들키지 않게. 나의 불완전함이, 나의 아직 잘하지 못함이 들통이 날까봐 다 겁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거든요. 완벽할 수 없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노력을 한다면. 근데 점점 좋아지려면 너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피드백들을 온전하게 100%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맥센스한 거는 수긍이 되는 거는 수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컷도 하면서 취사 선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나갈 수 있어야만 네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네가 힘이 생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거기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뭐 발표, 말하기,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겉을 많이 얘기하세요. 맞아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늘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숨겨야 돼. 감춰야 돼. 이러면 이제 표정에서도 나오는 거죠. 안 떨린 척하려고 오히려 더 긴다. 더 엄근지. 맞아요. 엄한 척하고. 찡그리고. 막 웃으면 업신여겨 보일까봐. 나이브하게. 그런 것들로 또 다 나를 가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은 다 마인드 안에서 나오는 내가 나를 보는 태도, 내가 청중을 또 생각하는 태도, 나를 평가하는 사람인지, 나를 지적하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다 이 생각과 태도와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아요. 교수들. 교수들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식만 전하면 되지. 마인드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인드가 그 모든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이 수업, 이 내용, 이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과거에 제가 지금의 저로 변한 것처럼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알고 연습하고 깨달으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죠. 교수님 학생들은 되게 행복하겠습니다. 왜 강의 평가 1위를 했는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특히 교수님의 큰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익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오늘 방송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강의 평가 1등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그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끝에.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수업을 좋아했구나라고 깨달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되게 존중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수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이제 학교라는 곳이 교육 그런 장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식만 전달하는 데 치우치거나 아니면 취업
생을 양산하는 데 너무 치우친 나머지 아이들의 마음이나 아이들의 태도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개인하게 맡기고 있진 않은가. 네. 그냥 버텨. 나도 그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약간 이렇게. 근데 물론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도 있겠지만 스스로 경험을 직접 함으로써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살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먼저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알려주는 게 알려주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거죠.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 이제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졸업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혹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라고 한 번만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뭐 100이면 100 다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딱 떠올려주면은 되게 고마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변화, 정책들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이미 저는 이제 학생들의 표정 이런 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정책적인 어떤 어나운스가 딱 되고 나서 학교를 딱 가면 애들이 이미 그 공기가 이미 무거워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나 왜 맨날 밤새지? 이거잖아요. 학생들 맨날 밤새는 걸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너무 그러니까 내 컨트롤 영역에 밖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필. 내 10년 전, 작년에는 이 정도 아니에요. 10년 전 이 정도 아니에요. 왜 하필 내 안? 그러면 되게 억울하고 화도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억울할 수 있고, 왜 나만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지만 일단은 생각해보자. 그래서 거기서만 나에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내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내가 맞이해야만 하는 중요한 결정, 그런 순간순간들의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어졌어야만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도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거를 헤쳐나갈 나를 믿고 오늘을 조금 더 힘내서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약간 한 반은 반 이상은 못 알아듣는 왜냐면 어려운 얘기가 많고 저도 정말 최근에 돼서야 몇 년 전에 돼서야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아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모를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애들이 몰라.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살다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였더니 애들이 또 알아듣더라고요. 이분은 격언으로 가득 찬 이부가 되었습니다. 와. 아이를 위한 말하기 수업이잖아요. 책 제목이. 혹시 그 책에도 방금 2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이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아마 저변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정답이 일단 없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답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정답이 아니면 안 돼. 정답이 아니어서 좀 이렇게
옆길로 새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뒤처지는 거라고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미리 다 짜주고 있잖아요. 네. 부모들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이유로. 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학생들의 이런 도전 의식이나 네. 이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뺏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아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 특징들을 존중해주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에 기반을 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말하기도 이 아이가 더 커서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미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교수님 만난 거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어디서 듣지 못한 스피치 말하기 수업이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그런가요? 못했습니다. 되게 감동받은 이야기가 네. 있는데요. 뭘까요? 면접을 보는 장면은 이제 그 발표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부족하지만 그 이야기에 교수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표정으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So I remember when you say I think later part you said there's other people that you want to hire. Is that what you said? I mean, compared to other candidates. Yeah. So don't like minimize yourself in the position because you have unique perspective that you want to emphasize more. Do not minimize yourself. 네. 너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라. 네. 와, 근데 그 말씀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거를 또 인상 깊게 보셨구나. 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총 4번의 발표를 네. 하는데 첫 번째 발표가 Why hire me예요.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를 하느냐. 네. 설득해야 되는 5분짜리 스피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경영대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할 법한 스피치를 연습시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좌 포스팅이 뜨면 자격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네네. 쫙 자격 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캔디데이트들에 비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이 부분은 비록 훌륭하지 않겠지만이라고 이제 운을 띄운 거예요. 네. 하지만 뭐 내가 뭘 열심히 할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게 네가 스스로를 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쟤보다 못해.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아직도 충분치 않아. 근데 이 마음가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당연히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그 컨텐츠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접을 보는 인터뷰어 면접을 하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면접관.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 보이죠. 그럼. 면접관은 그게 베테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천 명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똑같은 스펙일 때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나를 이미 다른 지원자보다 낮게 보고 있는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겠냐 이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막 내가 잘났어. 나 너무 훌륭해. 이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여기까지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이 경험과 내 이때까지의 어떤 프로젝트의 성과와 모든 거를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충분해. 라는 말을 스스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내 내용과 내 표정과 눈빛과 목소리에서 다 나오고요. 그거를 캐치하는 면접관들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겸손이라는 아, 맞아요.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네. 이 기회를 주신다면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매력적인 템플릿은 아니에요. 특히 면접 같은 이런 네. 시간이 정해지고 나의 당락이라고 하죠. 이게 크리티컬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순간에는 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지 네. 내가 못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경험이 내 환경에서 충분히 있다. 하고 싶다.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다. 발전 가능성을 더 어필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맞아요. 학생들 피드백 하려면 다 녹화를 해야 되고 네. 학생들 발표도 찍어야 되고 네. 그래서 하다가 제가 막 말을 한 건데 그게 네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편집을 해서 또 공유를 했더니 그걸 또 봐주셨어요. 맞습니다. 책의 시작과 끝 몰아서 막 이렇게 대 붙였는데 네. 이 그때 그 영상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하고도 꼭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다른 누가 될 필요가 없다. 자기답게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목소리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것이 진짜 스피치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네. 스피치는 우월함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결하기 위해 세상을 꺼내는 용기와 자기다움의 과정이다. 그게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다. 와, 책을 쓸 때 사실 서두에 좀 힘을 많이 싣고 마지막에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잖아요. 네. 정말 교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좀 문제입니다. 말하기와 관련해서. 네. 최근에 어떤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 네. 뭐 영화평 이런 게 조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 평론가가 영화 평론가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보통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돈 아까워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 뭐 보지 마.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안 보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네. 그 뒤에 플러스 알파로 붙은 말들이 요즘 너무 험악해졌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치 없어져야 될 것처럼. 근데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SNS 때문인가, 익명성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쭉 말하기 오셨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말하기에 대해서도 또 예민하게 보실 분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세 가지를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아마 여러 뭐 경전이나 뭐 그런 데서 이미 유명한 말인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옳은 말인지 맞는 타이밍인지 옳은 타이밍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친절한 말인지 이 세 가지의 관문이 다 통과되면은 해라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오라 이건 옳은 말이야. 우선 첫 번째는 통과. 와. 이 타이밍 내가 지금 이 말하는 타이밍 너무 정확해. 영화를 봤어. 내가 지금 바로 뭐를 해야겠어. 타이밍 오케이. 체크. 근데 친절한 말인가 라는 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내 생각이 옳으니까. 지금 내가 이걸 말해줘야 내 생각이 옳으니까. 뭐 들어줬죠? 방송. 방송. 방송 괜찮니? 네. 내가 이 하는 말이 친절한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들을까를 그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사실은 우리가 체크를 해도 네. 정말 많은 말들이 딱 거기서 끝나고 더 나아가지 않고 이제 머무르다가 사라질 거고 네. 더 다른 표현으로 친절한 표현으로 바꿔서 할 건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하고 내뱉는 이유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네, 사람이 좋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다음에 내가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나에게 어떤 카타르시스, 나에게 어떤 권력, 배설, 해소 배설, 이런 거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우리가 SNS를 의견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창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거에 합당한 저는 행동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익명성에 기반을 해서 네. 내 생각대로 내 태도 기분대로 막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누군가는 읽을 것이고 그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얘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고 맞아요. 그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그게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돌아서 내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만이라도 사실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SNS라는 어떤 우리가 정말 열린 창구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있고 내가 어느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고 누구나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충분하게 건강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책임도 뒤따르는 거죠. 내가 이거를 표현했을 때 내 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빛에서 막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지 말라고 평가절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오프닝 첫 번째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작은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왔던 멘트였는데 일단 그걸 삭제했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굳이 제가 느끼기엔 교수님이 굳이 한 번 더 쓸게요. 이 네. 작은 책방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고요. 이미 뭐 수십만 채널 구독자가 보시는 유명한 채널에서도 또 김미경 TV에서도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께서 오후의 책방에 나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제가 혹시 그 질문을 못 끌어내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답을 잘 못 찾았지만 저는 나름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을 교수님께 네.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오후의 책방에 오시는 분들 또 교수님께서 이 채널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다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책을 내고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어쨌든 말하기를 이렇게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새해이기도 하니까 늘 다짐을 하세요. 나는 올해는 아니면 나는 내년에는 이걸 꼭 이루겠어. 맞아요. 나는 지금과 다른 내가 되겠어. 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특히 또 내향형이신 분들은 늘 수줍고 부끄러웠지만 좀 더 자신감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보여주겠어.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내 안에 다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가 되려고 진짜 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가 되지 않아도 지금의 내 모습으로도 이 내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가족들의 부모의 어떤 뭐 편견과 질타와 사회의 오해와 시선과 이런 걸로 켜켜이 다 이렇게 감춰졌던 숨겨졌던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랐던 어. 그런 나만의 디비니티? 신성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려주고 내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와. 근데 그게 누군가를 돕는 형태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깨달아지긴 하거든요. 발견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과정에서요. 네. 아. 내가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 발견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네. 내가 남을 대가 없이 아니면 정말 편안하게 도우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내 안에 나의 본 모습을 좀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발견해주고 그걸로 나답게 힘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뭐 불확실의 시대, 언설튼티 시대 뭐 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나를 그런 나라라는 거를 내가 알고 오늘 하루 그거를 실천하면서 삶을 산다면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의 신성이 조금 빛을 발한 순간이 아닐까. 네. 지금. 네. 아, 감동입니다.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말씀이세요. 아. 예.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이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왜냐면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교수인데 굳이 유튜브식이나 하고 교수인데 굳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한국 와서 뭐 하고 그러냐 안 바쁘냐 이런 얘기 많이 받아요. 방금 교수님 말씀 듣고요. 저 이거 찾았어요. 어디 네. 그런 얘기가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교수님. 네.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나의 가치를 전할 수 있다면 네. 과연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라고 제가 왜 여기에 체크했냐면요. 용기를 냈다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쓰셨더라고요. 이 문장의 끝을요. 왜 진행형으로 쓰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네. 내고 있죠. 여전히. 네.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를 내가 안 이상 이거를 펼쳤을 때에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걸 도움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뭐 인정받고 뭐 승진하고 뭐 그런 타이틀이 바뀌고 이런 거에 행복감에 비하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하는 게 맞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이거를 또 제가 용기를 내니까 또 변화를 하는 모습을 느끼신 분들이 또 다가와 주시고 정말 그렇게 선순환으로 가서 제가 사실 애쓰면서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막 풍요롭다, 부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고 제가 계속 하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저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이상 멈추는 게 이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해야죠, 계속.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동력이고 저를 오히려 저답게 만드는 동력인 것 같아요. 누군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롱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스피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일생일대 단 한 번만 연설하고 나는 못해 이러면은 저는 다른 사람처럼 인척하고 막 멋있게 하고 막 딸딸 외워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을 평소에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할 거야. 그러면 남이 돼서 말하고 딸딸 외워서 말하는 건 이미 나다움이 다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괴로운 게 되는 거죠. 맞아요. 롱런할 수가 없고 계속 연결해서 할 수가 없죠. 음. 그러려면은 내가 이미 내 안에 다 모든 게 있다. 내가 내 거를 드러내서 펼치자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답게 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의 책방도 오후의 책방 다음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네. 지금 피디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말 큰 규모의 인터뷰도 해봤고 네. 저는 작은 규모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 다양한 경험을 네. 하면서 제가 가장 저답게 말할 수 있는 채널이 뭐지를 저는 항상 꿈꾸거든요. 네. 근데 제 채널은 그나마 제가 저답게 말하지만 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제 채널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는 네. 걸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어떤 채널에 나가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피디님 채널이 눈에 띄었고 거기 내용들을 봤는데 맞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고 싶었는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저에게 덕담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책방 제가 올해 6년 차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네. 편집에서 나가는 시점이 네. 교수님의 두 번째 책이 나오는 시점랑 겹칠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딱 6년째가 되는 날이랑도 비슷하게 겹칠 것 같아요. 유튜브를 그동안 잘 버텨온 게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피디님이 개인적인 뭐 부귀영화 영달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재밌으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6년까지 오신 거죠. 리스펙.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오늘 교수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